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난 2017년 99세에 세상을 떠난 로즈마리 벤틀리. 그녀는 자신의 시신을 의료 발전을 위해 기부했는데요. 학생들은 벤틀리의 몸을 해부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을 제외하고 벤틀리의 간과 위, 비장 등 내부 장기가 반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좌우바뀜증 증상은 5천만 명 가운데 1명 정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의사들은 이런 변이가 그녀의 장수비결과 관련이 있는지 더 연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요. 좌우가 바뀐 벤틀리가 장수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좌우를 바꿔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억지스럽다고요? 한 기업인의 죽음까지도, 산불의 원인까지도 좌우로 갈라져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도 답답해 든 생각입니다. 2019년 4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검색어에요. 이 KT 5시 핫딜이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KT가 5세대, 그러니까 5G 통신 출시를 기념해서 이 새로 만든 5G 전용 사이트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요며칠 소비자들의 5G 관련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에서 5G는 고속도로를 비견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고속도로가 아직 뻥 안 뚫린 것 같습니다. 이호훈 IT 컬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호훈입니다. 세계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 5G가 환상적인 면이 아닌 환장하는 면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 라임 좀 맞췄어요. 네. 네. 지금 어떤 불만이 가장 많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동하다가 네. 이제 딱 끊어지는 이런 통합 품질 문제가 제일 크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5G로 계속 쓰고 싶은데 이제 5G였다가 4G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커버리지 문제 네.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무제한 요금제라고 해서 내놓긴 내놨는데 이게 정말 무제한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문제점. 첫 번째 통합 품질, 두 번째는 5G에서 4G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끊기는 5G 현상. 커버리지 문제요. 네. 세 번째는 이 요금제 에 대한 불만. 이거 그 이동통신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은 지금 다 모아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두 번째 5G 커버리지라고 하셨어요. 다른 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요. 5G 커버리지 한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 기지국마다 그 기지국이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3G나 4G 쓰실 때도 중간중간에 뭐 3G나 2G로 바뀌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지국이 이제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기지국 숫자가 적으면 중간중간에 5G였다가 뭐 4G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커버리지가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지 못하면은 이 5G를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 5G 기지국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G 서비스로 가입을 해도 주로 이제 LTE로 이용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네. 지금 5G로 깔려있는 그 커버리지가, 아까 5G 커버리지가 아직 많지 않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기존에 깔려있던 LTE 커버리지랑 비교를 하면은 네. 한 15% 이하일걸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개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적은 숫자에 좀 됐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많지는 아직 다 깔아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신사가 좀 적극적으로 망을 많이 깔고는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속도로도 다 안 깔렸는데 자동차 먼저 내놓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시에는 그 고속도로는 깔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포장이 덜 되는 상태에서 지금 자동차 먼저 통행시킨 거죠. 그 5G가 안 되면 이제 LTE로 바뀐다고 했는데 바뀌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G에서 뭐 2G로 가고 3G로 갔을 때 거의 몰랐잖아요, 사용자는. 2G에서 3G 바뀔 때는 답답하면 소소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이 계셨죠. 근데 4G에서 그러니까 4G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G로 왔다 갔다 했었다면서요. 그때도 지연 속도 같은 건 잘 못 느끼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네. 처음에 LTE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뭐 지하철 타고 간다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네.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굉장히 3G로 바뀐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럴 때 통화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네. 갑자기 속이 꽉 막히시는 느낌을 그렇군요. 받으시면서 네.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생했던 기억을 제가 또 그새 까먹었네요. 네. 그럼 지금 5G에서 LTE로 바뀔 때도 지금 똑같이 그 답답함을 느낀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는 것 자체도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생기는 문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문제는 이것보다는 아예 원래 5G 기지국에 딱 붙었다가요. 저희들 움직이면서 여러 기지국으로 옮겨다니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5G 기지국이 없으면은 4G 기지국에 딱 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지금 꽤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붙었다 뗐다 이걸 네. 이용한 사람 모르게 다 계속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서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겠죠. 갑갑한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이런 불만을 내놓고는 있는데 통신사하고 이 제조사는 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서도 입장을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공동 책임이죠. 공동 책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 스마트폰을 파는 구조가 제조사는 삼성이나 LG인데 이걸 판매하는 건 결국 이동통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삼성폰을 각자 가지고 가입하신 이통사에서 사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공동 책임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거기다 더해서 약간 좀 물에 좀 빨리 이런 테스트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려고 예.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무리했죠. 기습으로 그렇죠. 무리한 게 사실이고 아마 저희가 정해진 시간도 솔직히 좀 그 약간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좀 일찍 미국에서 먼저 이제 출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밤중에 급하게 여러분들 모시고 급하게 이제 개통하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이 IT 미디어 쪽에서는 네. 과연 누가 1위냐 가지고 네. 괜히 의미 없는 지금 감론을박을 의미 없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런 타이틀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저희도 이거 다뤘었어요. 예. 그 기습 5G 개통했을 때 예.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어디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던데요. 세계 최초라는 걸. 그걸 지금 인정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어느 나라에서 이제 한 게 세계 최초다라고 인정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는 GSM이라는 곳이 제 GSM이요. 네, 지금 거기 인정을 해야 NWC 된다고 열고 있는 곳. 그러더라고요. 예, 네, 거기서는 네. 어느 쪽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개통은 저희가 처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막상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 판매는 버라이어티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과 동시에 한 인구의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한 5개 도시밖에 지금 커버를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이쪽이 최고다라고 어디 인증이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그런데 그 세계 최초의 타이틀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좀 빨리 5G 서비스를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커버리지가 지금 예.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운 제품 출시를 계속 앞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애가 탈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접는 스마트폰 좀 있으면 나올 예정이고요. LG에서도 이제 새로운 5G 스마트폰 나올 예정인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오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예상했던. 예. 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져도 테스트할 때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와도 이게 실제로 이제 소비자 손에 물건이 쥐어지게 되면 그렇죠. 날치할 수 있는 결과는 정말로 엉망이거든요. 저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다 생기고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다른 데서 하고 있던
거를 가지고 온다. 저희가 이제 처음 적용하고 이제 시도해보는 그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완전히 다 테스트를 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은 언제 될지가 모르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5G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직업들이나 아니면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카피캣이라고 하잖아요. 뒤쫓는 입장이 아니라 네. 먼저 열어나가면서 지금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해는 하나 네. 예상했던 문제들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로서 좀 답답한 부분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면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대로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저희들한테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나죠. 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얼리 어댑터들이 이 네. 기계를 사서 쓰실 거 아닙니까? 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통화도 안 돼. 무제한 요금제도 사실은 아니었어. 뭐 서비스도 안 돼. 이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굉장히 근데 저희도 한번 제가 어제 좀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도 사실 5G 요금제를 정말로 쓸 거라고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눈치더라고요. 대부분 다 얼리 어댑터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거의 다 알고들 좀 계세요. 네. 다만 지금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가 그 데이터당 요금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유리한 요금제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네. 그 불법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거 살포가 엄청나다던데요? 네,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정말로 많이 됐기 때문에 좋은 폰을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이런 요금제여서 그 각 이동통신사의 VIP 고객들이 움직였어요. 네. 이 8만 원 이상 요금 쓰시는 분들은 VIP 고객들이거든요. 네. 네. 10만 원 이상 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통신사에서 예전에 LTE 할 때도 한 통신사가 이런 이 VIP 고객들을 잡기 위한 무제한 요금제를 내놔서 재미를 받고 그래서 다른 통신사들 다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마케팅을 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보다 생각보다 훨씬 굉장히 그 광고비를 많이 쏟아부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쏟아부으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다가 플러스 불법 보조금까지 뿌리면서 지금 5G 전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과태료를 물더라도 일단 5G 고객 확보부터 하겠다. 지금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들은 뺏길 수가 없는 고객이에요. 정말 VIP 고객들이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요금제 이야기 좀 지금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늬만 무제한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원래는 무제한이라는 이름을 달면 안 됐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밑에 무제한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무제한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한 조건들을 몰래 달아둔 거잖아요. 네.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50GB 이상 사용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1Mbps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LTE가 최고 속도는 1Gbps인데 보통 한 100Mbps 정도 되거든요. 네. 2, 3Mbps 정도면은 카톡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속도인데 1메가로 맞겠다는 거는 거의 뭐 쓰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루에 50기가 쓰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기사에서는 뭐 VR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하루 뭐 50기가 금방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LTE 폰을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 같은 거를 그러니까 모든 그 컴퓨터 이용을 그걸로 해봤을 때 한 달에 한 55기가 정도 바이트. 한 달에?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실제로 이 동영상 콘텐츠 같은 걸 봐도 이게 완전히 압축이 풀린 상태에서는 한 25GB 정도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스트리밍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동영상보다는 실제로 뭔가 다운받거나 다른 데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헤비 유저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트래픽을 다 잡고 있으면은 이 통사 전체 트래픽에 영향을 끼치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무제한이라는 이름은
쓰지 말아야 그냥 되는데. 무제한 같은 왠지 무제한인 듯한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이름으로 했었어야지 그냥 무제한으로 단 것은 약간 좀 마케팅용 수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4월 4일 날 이제 다른 전문가랑 같이 5G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환상적인 아니 환장하는 5G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완 칼럼니스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찌됐건 상황이 이래서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중국이 자꾸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오늘 하회인가요? 뭐 5G 기술이 대한민국보다 한 1년 정도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한국 중소기업에게 우리가 5G 기술 좀 전수해 줄게 막 이랬다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니까 사실이겠죠. 네. 약간 그 중국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업의 그런 언어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좀 허풍이 조금 심합니다. 허풍이 전에도 심하다. 그랬어요. 전에도요? 접는 스마트폰 접을 때도 우리가 안쪽으로 접는 거 못 만드는 게 아닌데 그냥 바깥쪽으로 접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기술력이 저희보다 나은 건 사실입니다. 기술력이 나은 건. 화웨이가 세계 제1위의 이제 통신 장비 제조업 업체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자기네 걸로 이제 그 이동통신을 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화웨이 주장으로 따지면 1년에서 1년 6개월, 근데 우리 측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화웨이 쪽 기술이 좀 이제 앞서 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5G 경쟁이 에서도 화웨이가 뭐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에 있어서. 맞나요? 일단 특허를 취득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장비면은 화웨이 장비가 한 반값 정도가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세요. 크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또 미국에 있는 이동통신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올해 그 CTIA 같은 데서 나온 이제 페이퍼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안에 중국 안에서 뭐 5G가 개통될 도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 특허가 숫자 많은데 정말로 쓸모 있는 특허인지에 대해서는 한 좋은 특허겠지만 그러니까 이 특허 숫자만으로는 모든 걸 이제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 화웨이에 걸었던 여러 가지 시비들, 문제점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주장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화웨이가 세계 넘버원 장비인 건 맞고요. 근데 그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중국 내수 시장을 화웨이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중국의 또 지분을 떼내면 유럽 지분 떼내면 또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통신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누가 1위다라고 그것만 딱 보시면은 굉장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요, 화웨이 공장이 여의도의 3배래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을 이 5G 기술에 하고 있는 게 이 자신감의 그 기초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화웨이 자체가 그 중국 내부에 이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면서 이제 컸던 회사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북극강이나 보안 쪽에서는 저는 국영회사에 가깝다라는 의심을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예 뭐 중국 제조 2025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25년까지 40% 그리고 스마트폰 단말기는 45%까지 점유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규모의 경제 면에서 이렇게 앞장서는 중국이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달려나가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뭐랄까 반발을 잠재우고 중국이 그럴 수 있으려면 그만한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솔직히 중국 제조 2025랑 그다음에 이 개별 회사의 움직임이랑
1대1로 맞물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는 의심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뭐 보조금이 있을 거다. 이 얘기도 보조금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공개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비상장 회사라서 내부 경영 사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추측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꿈을 꾼다고 해도 저희들이 정말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소비 시장이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나라 인구로 따지면은 뭐 중국이나 인도가 굉장히 크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이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화웨이도. 했는데 뭐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재작년부터 이제 중국에 딱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거기서 권한대로 계획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그 미중 무역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풀리는가에 따라서 네. 달려있을 부분일 테니까요. 네. 계속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만 있어야 되는데 네. 불안함도 같이 밀려와요.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뒤진 3위로 우리 지금 한국의 5G 경쟁력이 또 떨어졌다고 해서요. 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 다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다는 네. 아니고 꼭 중요한 거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아니, 실은 이 보고서 자체가 이제 CTIA가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라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게 이 이동통신산업협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는 이제 페이퍼를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총회를 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한 이제 어널리스트 회사, 분석 회사의 보고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한 3위라고는 하는데 이게 5G 준비가 얼만큼 돼 있는가에 있어서 3위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다 연결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얼마만큼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풀어줬는가 5G 쓸 수 있도록 네. 회사들이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도시에서 쓸 수 있게 됐는가라는 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미국에 일단 물량이 있어서 무조건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위로 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크게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반면에 투자는 좀 많이 해야죠.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통신사가 투자를 살짝 머뭇거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깔리고 있는 5G 네트워크가 진짜 5G 네트워크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LT망에다가 5G 기지국을 붙인 상태로 있고 한 올해 말서부터 진짜 이제 5G 코어 네트워크 쫙 깔고 진짜 5G 네트워크를 깐다라는 계획인데 그 전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솔직히 뭐 나중에 조금 돈이 아까운 상황이 오더라도 미리미리 좀 안정된 네트워크 좀 깔아놓고요. 네. 다음에 이런 테스트들 그럼 아마 지금 뭐 5G 가입하신 분들이 별로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시긴 할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빨리 이분들 수정을 하고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겉으로만 아직은 멀쩡하다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쓰기 편한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더니 최소한 인터넷이라도 정말 너무 빠르더라. 여기선 굉장히 편하게 뭔가 쓸 수 있더라. 네. 라는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장하는 5G에서 다시 환상적인으로 돌아가길 네. 바라면서요. 오늘 이효환 IT 컬럼니스트와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